나한테 이득이 있을 때만 유치권은 존재하는 거야. 나한테 이득을 줬습니까? 손해를 줬습니까? 손해를 준 거잖아, 오히려. 이걸 유치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. 그걸 깨는 게 정당한 거 아닌가요? 안녕하세요. 태양바람입니다. 야, 지금 계속 비가 내리고 있어요. 아까부터. 여기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38-10 번지에 나와 있습니다. 여기 바로 보이는 게 이게 초당역이라고 경전철이거든요. 아까 오면서 보니까 경전철이 몇 줄 있는 게 아니라 한 대씩 다니더라고요. 한 대, 버스만한 거 한 대.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람이 이렇게 많이 이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. 어쨌든 그 초당역 앞에 바로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고 신호등이 있잖아요. 그걸 통해서 오면은 바로 이 땅이 우리가 보러 나온 땅입니다. 이 땅은 475평이고 새 박혀 있는데 너머까지 것 같습니다. 요거 갖고 475평이 안 보여요. 그 위에까지라고 추정이 되고요. 이 땅은 공사 중에 있다가 말았는데 공사한 게 뭐 있나요? 이렇게 빈 박아 놓은 거 정도가 이렇게 보입니다. 그리고 나머지는 공사가 안 돼 있죠. 근데 유치권 신고가 무려 20억이 넘게 돼 있습니다. 요새 유치권 없는 뭐 너도 나도 다 유치권을 거는데 이건 하나의 그 경매를 방해 행위가 되는 거죠. 이건 좀 우리가 확실하게 증거를 잡으면은 허위 유치권이라고 해서 벌을 받는 방법으로 해줄 필요가 있어요. 이게 무슨 보시면 알지만 이게 무슨 20m씩 들어갈 유치권이 아니잖아요. 그 다음에 유치권이라는 것은 원래는 이게 임야였거든. 임야를 위한 어떤 공사를 해야만 유치권이 성립된다는 거 다 아시겠죠. 근데 이거는 그냥 무턱대고 막 걸어내는 거죠. 이런 거는 소송을 통해서 말로 안 될 것 같고 소송을 통해서 유치권자들을 일단 깨고 그다음에 형사적인 문제에도 조금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그게 좀 어렵습니다. 형사적인 책임까지 묻기가 어려워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익이 별로 없는 재판을 해야 되는 거야. 이겼다 하더라도 시간을 많이 뺏기는 거잖아요. 이런 것이 이제 일종의 악덕 행위가 되는 건데 그 악덕 행위를 좀 근절시키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. 근데 와서 보니까 좋은 점이 하나 보이긴 해요. 왜냐하면 저 위에는 높잖아요. 높죠. 여기도 높죠. 여기도 높아요. 그럼 저기다 건물을 쳤을 때 3면이 다 높단 말이에요. 높으면 3면이 높은 거는 뭐가요? 그 한마디로 뭐예요? 지하 아닙니까? 그죠? 지하로서 혜택을 볼 수 있다. 여기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단점이 뭐냐면 자연녹지는 용도가 다양한 대신에 건폐율이 작은 게 단점 아닙니까? 20%밖에 안 되는 거. 근데 여기는 지하를 했을 경우엔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지장을 받지 않아요. 100%를 다 차려 먹어도 돼, 땅에.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요령껏 잘 쓴다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. 그런 거에서 이건 말만 자연녹지지 오히려 계획관리보다도 더 많이 써먹을 수 있겠다. 그런 생각이 드는 장점이 눈에 보이는 거죠. 제일 좋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사람이 좀 없다는 거 아니에요. 초당역 부근에 사람이 내리면 지금까지 절로 갑니다. 절로 가요. 근데 절로 가는 거와 일로 가는 거는 사실 종이장 하나 차이잖아요. 절로 갈 수 있다면 저기가 만약에 괜찮게 활용이 된다면 여기도 안 될 거는 없다는 생각이 들긴 드네요. 근데 생각은 그렇게 들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이쪽 상가들은 별로 장사가 안 되고 있어요. 이게 문제가 있고 또 분양도 잘 덜 되고 있지 않나. 그래서 여기 그 임대 상황을 보니까 분양이 다 되지는 않고 조금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터는 미래로 볼 때는 뭐 미래라 봤자 한 2, 3년 이 정도만 지나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현재로는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. 위쪽으로는 큰 냉장 시설하고 어란 주식회사가 있고요. 더 위로는 외신대라고 하는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. 여기 쉽게 말해서 카톨릭에 관계된 대학 같아요. 그런 부분적인 위치는 아주 좋아요. 신호등도 있고 초당역이 있고 참 좋은데 조금은 좀 빠르다.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. 한 2, 3년. 요렇게 지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, 원래. 그래서 요 건물이 우리 땅에 지금 있어야 될 건물이거든요. 자,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요거예요. 건축 허가 표시 용도 제1, 2종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 생활주택. 다시 말해서 1층엔 상가를 뽑겠다는 거 아니에요? 1층에 상가를 뽑고 2, 3, 4층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하겠다는 뜻인데 이것으로 승부를 걸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재밌죠? 그래서 이렇게 17년도에 허가를 낸 건데 지금 20년, 3년이 흘렀습니다. 그분들도 곧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때 이걸 허가를 냈겠지만 벌써 3년이 흘렀는데 주변 상황이 이 정도로 발전했다는 거. 저 상황은 조금 안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.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자, 이상 사무실 가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태안바람입니다.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475평 초당역이죠. 거기가 초당역 바로 앞에 있는 땅. 횡단보도까지 돼 있어서 아주 좋았잖아요. 좋았지만 나쁜 점도 있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, 그거에 대한 가치는 그 주변을 잘 둘러보면서 연구를 해보셔야 되겠지만은, 일단 거기서 하기 좋은 거는 병원 자리, 물류단지 괜찮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가 이제 주택단지인데, 초당역에서 사실 내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많이 이용은 안 해요. 저당력이 있음으로써 앞으로는 좀 발전은 되겠지만은, 현재 당장은 임대 수요나 아니면 임차인 맞추기가 쉽지는 않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, 그 옆에 건물도 갔다 왔지만 한 70%는 맞춰놨는데 30%가 공시지입니다. 집으로서는 좀 맞지 않지 않는가 해서 우리는 입찰을 사실상 포기를 했습니다. 그렇지만 그 장점을 다시 말씀드리자면, 거긴 삼면이 평지보다 높아요. 삼면, 뒷면, 옆면이 높아. 따라서 지하를 뽑을 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? 전면에서부터 1층 역할을 하기 때문에 1층의 효과를 보면서도 지하를 뽑을 수 있다. 지하를 뽑을 수 있다는 뜻은 뭐냐면, 건폐율에서도 그 땅 면적만큼 다 뽑을 수가 있다는 거야. 원래는 20%죠. 왜? 모으기 때문에. 자연 녹지기 때문에. 근데 그걸 100%다 뽑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건폐율에서 유리합니까? 아니, 건폐율도 지하는 관계없이 20% 관계없이 넓게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. 그걸 포함해서 용적률도 관계가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건 일거양득이라고 봐야죠. 건폐율에서 이득을 보고 용적률까지 포함이 안 되니까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. 그 굉장히 큰 장점이 있죠. 그쪽으로 주목하시는 분들은 이건 대박이죠. 나 아직까지 그 지하를 1층 같은 지하죠. 그 지하를 충분히 활용할 만한 걸 찾지 못했다 이거죠. 근데 그 찾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. 왜? 각 자기 직업마다 볼 수 있는 눈이 있거든. 나는 못 봤죠. 보이는 사람은 이번에 입찰을 할 것이다, 나갈 것이다,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. 그런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. 경매에서는 다른 경매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만이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는 공간, 그게 바로 경매의 매력 아니겠어요? 여기 나간다고는 보지만 저는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. 들어갈 게 더 많고 해서. 유치권에 관련해서 첫 번부터 이렇게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서, 많이 들어와서, 쉽게 말해서 뭐냐, 유치권이라는 것을 법을 이용해서 깨서 약자를 불쌍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, 피눈물을 흘리게 한다, 뭐 이런 소리들이 많아요. 그래서 그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 해드릴까 합니다. 지금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떠냐면, 유치권이라는 걸 없애자. 왜 그럴까요? 질서를 교란시키기 때문에 그래. 그게 왜냐하면 가짜가 너무 많기 때문에. 그래서 그걸 법조계에서도 받아들여서 알았다, 깨겠다 해서 일부 막 수정은 하고 있어요. 그런데 그 왜 그러냐는,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치권이라는 거는 공사대금 아닙니까? 제일 큰 게 공사대금인데, 요새 공사업자가 돈 있어요? 없어요. 그렇죠? 그래서 그 사람들조차도 어디 가서 물건을 갖고 오려면 현찰을 주지 않으면 못 갖고 와요.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, 건물주하고 공사업자하고 어떻게 하냐면 기성별이라는 걸로 계약을 해요. 기성별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지하를 팔 때 돈을 일부 주고, 그 다음에 1층, 2층 주고 3층 이렇게 돈을 줍니다. 여러분 같아도 공사업자한테 10억, 20억씩 맡길 수 있겠어요? 그럴 사람 아무도 없죠. 그때그때 돈을 다 갖고 와서 재료를 사온다는 이 말이에요. 인건비 주고. 근데 한 번만 안 주면 어떨 것 같아요, 여러분? 공사업자 안 나옵니다. 공사한 사람들도 못 받으면 그 다음날 나올까요? 안 나가요. 고생은 누가 가서 합니까? 따라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, 공사비가 밀릴 일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. 그런데 한번 보세요. 아파트 빌라에도 심지어 붙어요. 유치권이. 거기 붙을 게 뭐가 있을까요? 다 져 있는 거에도 붙어, 다 져 있는 거. 옛날에 10년 전에 거도 유치권이 붙어. 상대를 방해하고 자기들의 부당한 이득을 빼먹으려고 가짜 유치권이 95% 이상을 판진다는 거야. 또 심지어 아까 이거 20억 붙었죠, 이것도.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땅 좀 파놓고 그 20억 붙을 게 뭐 있습니까? 그렇죠? 2억도 안 들었겠죠. 그거 파는데 그 아마 그 정도 파내는 건 하루나 이틀이면 다 파낼 거예요. 하루에 50만 원입니다. 기계차가. 이틀이면 100만 원이에요. 몇 개 됐죠, 이렇게? 그 몇백만 원, 1000만 원 들어갈 일을 예를 들어서 따지자면 20억을 하는 입장 아닙니까, 이거? 여러분이 지금 피눈물을 흘린다, 저보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고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들 같아. 다 가짜가 아니면 뭐 하려고 지금 법조계에서 필요 없다. 질서만 교란시킨다.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런 거에 제가 오히려 앞장서는 사람이지, 불쌍한 사람이 피눈물을 흘린 사람이 아니라는 거. 그거 갖다가 좀 실어주세요. 참 그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그러는데, 억울한 사람 같은 건 딱 눈으로 보면 알아요, 제가. 그건 나의 주입니다. 출사하고 왜 내가 부당한 이득을 가지려고 그래.
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유치권에 관해서 하는 얘기인데 나한테 이득이 있을 때만 유치권을 존중하는 거야. 저렇게 하다 말아갖고 뭘 했는지 몰라서 다시 철거를 해야 될 입장이잖아. 깨끗하게. 그리고 다시 해야 될 입장이잖아. 이게 나한테 이득을 줬습니까? 손해를 줬습니까? 손해를 준 거잖아, 오히려. 이걸 유치권자가 할 수가 없는 거지. 그걸 깨는 게 정당한 거 아닌가요? 필요 없는 거 가지고 20억씩 걸어놓고 완전히 질서를 어지 그런 거만 시험을하게 해가지고 대출 못 받죠. 우리가 생산성 있는 일을 하려면 대출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. 이런 거 붙으면 은행에서 또 대출도 안 해주죠. 그 다음에 이 채권자도 돈을 받아가야 되는데 이거 차만 걸어놓으면 참 떨어질 거 아니야, 가격이. 채권자가 돈을 받아갈 수 있겠습니까? 그 사람들이 억울한 걸 생각 안 하세요? 당연히 20억 받아갈 거 10억밖에 못 받아가야 돼요. 채권자는 앞으로 돈 빌려줄까 안 빌려줄 거야. 사회만 어지럽히는 거야. 그런 점에서 오늘 간단하게 짜고 어필을 하고 다음 내용을 다 합해서 전체적인 경매가 나쁜 행위다, 뭐 피눈물 흘리게 하지 마라, 천민자본주의에 대해서도 다음에 제가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유치권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짓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